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는 이제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요. 지금 이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중요 뉴스들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선별을 잘 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우리 신임 김기현 대표 이 지도부를 초청해서 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줬어요. 자, 우리 김기현 대표한테 월 2번 만나는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자, 김병민 그 우리 최고위원이죠. 조금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한국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로 뭐냐? 이 특종 보도 내용은 바로 이제 이재명이가 최근에 전영수 비서실장의 그 장례식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계기를 전후로 해서 지금 한국일보가요. 유족들 입장을 지금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한국일보 보도 내용들을 전부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제법 깁니다. 자,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재명이 도대체 왜 정치하냐? 네가 범죄인이다. 닦아 세우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입장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마도 지금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도화 언론에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남국이 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고를 치고 그 이후로도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할 때마다 밀리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김남국이가 말이죠.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또 사고를 쳤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검찰을 옥죄고 있는데 그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말이죠. 이재명이를 잡으려고 경기도에다가 상주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김남국이가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자, 김남국이가 제가 그냥 뭐 제조 변호사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호사는 사람이 말이죠. 아니 어느 검찰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주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한다? 이거 검찰이 목을 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 김남국이도 이게 왜냐면요.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거든요. 이거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라고 하면 국회 내에서 발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김남국, 최강욱, 뭐 김용민, 뭐 이 황운하 이런 사람들 말이죠. 아주 초강성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자객 공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선 이번 발언을 가지고 김남국의 이 사실 허위 사실 이 우리 보수 단체에서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김병민 최고위원이죠. 원외. 야, 김병민 최고위원이 오늘 이 종산 신임 지도부하고 이제 신임 지도부들하고 같이 윤 대통령이 배선하는 만찬을 가진 뒤에 긴급 회견을 가졌어요. 국회 소통관에서. 자,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월 2회 정도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경원 대표와의 정기 회동을 가지고 있다. 가지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정기 회동을 말이죠. 김기현 이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아주 흔쾌히 정기회동 좋다. 이렇게 이 긍정적 동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당연히 오늘 만찬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국민을 위해서 힘껏 일해 나가자.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정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수록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이 회동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대통령실하고 당 지도부 간의 이 정기 회동, 이 구체적인 시기, 참석 범위,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김병민 최고위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정회의는
당정회의는 딱 멤버가 고위급 인사들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뭐 예컨대 수석들하고 정기회동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은요, 이 논의 장이 그리고 회동의 장이 많다고 해서 꼭 당정이 하나가 되느냐? 오히려요, 사곡이 많으면 사패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 예, 이 봐요. 자,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한 달에 2번 만나요. 그리고 당정 이 회의는 매주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정기회의가 있다? 아, 2중, 3중? 이거 사고가 많으면 정말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우선 윤 대통령과 이제 당 대표의 정기회동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당정회의가 진행되는 걸 파악하면서 이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서 또 논의를 해 나가는 것 방법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아무리 당정 완팀이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다라고 하지만 이 국가 정책을 이 뭐라고 그러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요, 대외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지도부 전체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전체하고의 정기회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깊이 있는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는요, 윤 대통령은 이 덕담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신임 지도부니까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있게 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강제징용 해법,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SVB 은행 사태,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이 최고위원들이 지금 신임 지도부 전원이 참석을 했는데 당직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에 있을 때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그 다음에 원내대표였던 주호영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대통령실에서의 만찬 회동 결과는 여러분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날이 새면 오늘이죠. 3월 14일. 오늘 이재명이가 좀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오늘 세미나가 있느냐? 바로 이제 민주당의 길, 이 민주당의 길에서요, 대대적으로 막 10여 차례 토론한 결과를 한 170여 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당내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없이 그야말로 단호히 대응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이재명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길은 대부분이 지금 분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14일 날 대선 1년 대한민국과 민주당, 이런 제하의 공식 세미나를 열어요. 여기는 언론인도 초대받았고 교수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당 활동을 사실상 평가하는 내용인데, 당 활동 평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방탄 정당인데 이 방탄 정당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더군다나 외부 인사들이 아무리 이제 민주당파 인사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1년간이라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없이는 세미나가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윤건영 의원이 10일 날 페북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당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러니 도의적 책임을 지고 떠나라.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직격탄을 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윤건영 의원도 민주당의 길 멤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혜영 의원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다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런 지금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민주당의 길 이 세미나에서는 이재명이 떠나라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여기에는요, 이 고민정이나 이 전해철과 같이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민정 같은 경우는 여름, 늦여름 또는 초가을쯤 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때쯤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이 떠나라고 하는 목소리를 빼놓고서는 세미나의 생명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일 날도 지금 이제 더 미래, 더 좋은 미래, 그 지금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미래에서도 15일 날 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더 좋은 미래의 간담회에는 이재명이가 간담회 대상으로 딱 오는 거예요.
사실상 주재하러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 여기 모임에서는요. 내일 모임과는 다르게 좀 이재명에 대한 쓴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나. 그래서 내일 이제 이재명의 이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길에서 내놓는 세미나의 결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내일 제가 그걸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한국일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빈소에 직접 들어가서 유족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어렵게 인터뷰를 했고요. 간간히 인터뷰한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일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 측 입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우선요, 지금 이제 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딱 한마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지금 유족 측 한 사람이 말이죠.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니까?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리고 너는 도대체 왜 당 대표직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 왜 정치하냐? 왜 정치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이게 이제 기본 아니겠어요? 이 기본을 지금 즉 헌법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짓밟으면서 정치하고 있는 이재명이 이거를 갖다가 아주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빈소에서 또 유족들 분위기를 쭉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원망이 제일 크고,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분노도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족들 의견을 갖다가 지금 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유서에 나온 얘기가 지금 뭡니까? 유서에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좀 관리 좀 잘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측근들 관리를 잘하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유족들이 우리 한국일보에다가 한 얘기를 보면은요. 자, 벌써 몇 명째인가? 이재명 본인도 주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고인은 위에서 시킨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었고 그게 전부였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니냐. 미관 말칙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책임론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족에서 얘기하는 것 지금 현재 검찰에서 그동안에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 구속영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성남FC 네이버 사건과 관련해서 이 후원금을 받아내는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이 고인인 전영수 이 사람들이 전부 공범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유족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시키니까 하지 고인이 그럴 사람이나 이냐 밑에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시킨 거 아니냐? 시킨 네가 더 법적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빈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 전영수 비서실장이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식의 조작 수사를 하니까 압박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유서에도 조작이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지금 알려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서에 검찰 조작이 있어 이러면서 이 조작 수사다. 이 압박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절친들 사이에서 언급이 나오고 이게 취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가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그냥 모든 이재명 관련 뉴스는 아주 샅샅이 제가 뒤지고 있는데 이렇게 장문의 유족 측 입장을 보도한 것은 한국일보가 처음이다.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요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뭡니까 이재명의 법적 책임이 큰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말이죠.
13일 날 오전, 바로 어제죠. 부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해가지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무거운 마음 한켠에 늘 무거운 돌덩이에 돌덩이를 매달고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그리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수사를 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도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단톡방에 지금 의견을 내놓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여 명이 가결표를 던졌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은요. 본인의 책임이다. 의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단 한마디가 여기에 없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하신 걸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과거 2016년대 본인이 페북에 썼던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 글이 나와 있는 이 기사를 오늘 다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공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도 억울하다. 이거를 강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여전히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자기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일말의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않는 정말 단군일의 최악질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라고요. 근데 이제 김남국이가 사고 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몰라요. 오로지 검찰의 탄압수사, 프레임 수사만을 욕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지 본인이 더군다나 국회의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예, 그 정도 되면은 법률 지식이 정말 충만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경기도청에다가 검찰이 상주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이 전용수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검찰이 탄압, 압박 수사 때문에 그렇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난 10일 날 현장 최고위를 갖다가 경기도청에서 하려다가 그걸 못 열고 경기도 의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경기도 의회로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를 바꿨나 하고 알아보니까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현장 최고위를 할 수 없어서 도의회 쪽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김종배 시선 집중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물었어요. 진짜냐? 진짜냐?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맞다. 자기가 확인까지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공개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거기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몇 번을 했고 물어봤는데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극단적 선택의 배경도 바로 이러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 앵커가 또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도 추정에 불과한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요.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검찰 특수부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요, 이제 검찰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바로 이제 수원지검이잖아요. 경기도 압수수색은 수원지검에서 하니까. 경기도 압수수색 수원지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언론에 공지를 했어요.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관련자가 출석해 참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래서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해서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런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참 이런 참 이 무식한 인간이 말이죠. 변호사 자격에다가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 여론전을 벌이는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한 두어 꼭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자,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도요. 민노총, 자총, 그다음에 제주도 한길회 이런 지금 간첩단을 그리고 충북 동지에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국정원에서 말이죠. 지금 최근에 이 북한의 선전 기관들의 이 대외 사이버전 선전 선동 활동 요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말이죠. 북한 통전부 산하에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모란봉 편집사라고 하는 이 선전 기관이 있는데 이 선전 기관의 대외 선전 활동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 모란봉 편집사라고 하는 통전부 산하 기관이 선전 기관이 말이죠. 재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칭송하는 사이버 여론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디다 내렸느냐? 용감해요.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한테 내리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서울대 출신의 유명 생물학자한테 내립니다. 그래서 모란봉 편집사하고 시애틀 거주 교포하고요. 그다음에 재미 생물학자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보건원 국립보건원 거기에 유전자 연구 전문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요, 이 북한 찬양 지시를 내리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 찬양 활동을 또 실제로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미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의 수사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모란봉 편집사가 직접 사이버전을 자기네가 이제 SNS 수단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페북 이런 거는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란봉 편집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전망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차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통전부 산하 기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애틀의 이 교포는 말이죠. 아예 이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모란봉 편집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자 계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까지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아주 그게 지금 간첩 활동을 한 거랑 대미 이 공작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모란봉 편집사는요. 트위터, 유튜브, 페북,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중국의 티톡, 위챗, QQ 이런 유명 SNS의 계정을 만들어서 선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본부는 당연히 이제 평양에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도 또 이 필요한 요원들까지 직파하면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이 미 CIA,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FBI죠. 예, 미국 내에서 수사권은 이제 FBI 가져가 있고 CIA는 국내 정보 활동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 FBI와 우리 국정원 간의 긴밀한 수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집행을 현장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은 FBI와의 정보 수사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미국 내에 있는 북한 간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발본세워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 최첨단 스텔스 F-35A 전투기.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이건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들, 그 다음에 북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전투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40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40대가는 부족하다. 그래서 20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오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결정했느냐? SM-6 함대국 요격 미사일도 미국에서 직접 구입해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총 사업비가 말이죠. 총 7조 3,100억 원 규모의 이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특히요, SM-6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요, 해군 구축함이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도탄에 대한 요격 수단이 없어요. 이 SM-6 같은 장거리. 이거는 이제 이 SM-6 최대 사거리가요 600km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까지 가지고 있어서 표적물을 직접 또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첨단 미사일인데 요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들여오기로 했다는 점. 그래서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방송으로 좋은 뉴스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이든 오후든 간에 제가 이 보도하는 내용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